그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요청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 본인이 가시겠다고 해서 간 것이다. 그러면 뭐 사적인 관광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국세, 그 혈세를 쓰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가고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고 어디에서 이 예산을 가져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바로 국민의힘으로 가보죠. 어제 저 뜨거웠던 감사원에 대한 법사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 계셨던 분입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시죠. 법사위원이시기도 한 박형수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제 네. 법사위 상황에 대해서 먼저 좀 총평 좀 해주세요. 예, 뭐 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은 어제 법사위 국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 감사 착수를 둘러싼 적법성 그리고 감사원의 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예. 민주당이 사전에 그 요청사항 4가지를 내걸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네. 감사에 착수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4가지가 네. 별로 지금 신빙성이 없다, 타당성이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4가지가 뭔가요? 어제 4가지가 감사위원 전원의 출석 요구, 예. 또 이관섭 그 국정기획수석의 출석 요구,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 예. 감사원장의 근태 뭐 상황 제출 뭐 이런 거였는데요. 예. 이 국정수석 출석은 이 서해 공무원 감사 절차가 그 위법이라는 언론의 그 보도가 나니까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국정수석이 이걸 알아본 것이고 이 감사 착수 여부나 감사 내용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거든요. 예. 국정수석 기획이라는 이 업무의 특성상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빌미로 해서 출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국정기획수석은 당연히 운영위에 출석을 하는 거거든요. 국회 상임위원회 중에 하나인. 예. 그런데 이거 법사위에다 부르겠다라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거꾸로 또 운영위에서는 또 지금 유병호 감사원장을 거기 또 부른다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협의를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걸 전제 조건을 내걸고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예. 감사에 응하지 못하겠다. 이건 대단히 부적절한 태도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이제 죄송합니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하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사이 문자가 노출이 된 거고요. 민주당은 앞서 네. 윤건영 의원 인터뷰에서도 들으셨겠지만, 야 이거 정치 보복 감사임을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감사원이 공모했으면 알려주는 증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아니라고 해명하는 차원에서도 한번 나와서 아닌데요? 그냥 확인한 것 뿐인데요.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자 국정기획수석의 임무가 뭐냐면은 뭐 이걸 신설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처 간의 정책을 조정하고 이 국내 정치 전체에 대해 일어나는 일들을 두루 지금 조정하고 파악하고 관할하는 게 이 국정수석 기획의 임무입니다. 예. 그런데 민정수석실이 지금 폐지됐지 않습니까? 폐지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기획수석이 지금 감사원의 사무총장에게 이 위법이라는 보도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확인을 한 것이죠. 예. 자, 즉 과거까지의 문재인 정부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감사원의 과장이나 국장급이 파견을 나와 있었습니다. 아, 그랬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 그 감사원에 감사원에서 파견 나와 있는 분들을 통해서 감사원과의 소통이 가능했고 또 어떻게 보면 뭐 통제까지도 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예. 이 민정수석실이 그렇게 은밀하게 이 통제하던 관행을 없애겠다고 지금 폐지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소통 창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통 창구는 당연히 국정기획수석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 그래서 예.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 소통이 정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그런 맥락일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입장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예. 감사 과정에서의 그 과정을 보고하는 것이라든지 감사 내용에 대한 그 소통이라면은 뭐 민주당 주장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감사 착수 자체가 위법이다라고 그 언론에 보도가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물어본 것이고 이걸 파악하는 것은 국정기획수석의 당연한 임무지요. 알겠습니다. 어제 이제 최재 감사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새로 나온 얘기인데 요 김정숙 여사의 당시 인도 방문 요거 얼마 전에 그 배현진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했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예. 감사할 수도 있다. 예.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희들은 그 당시에 어제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당 의원께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방문함으로 인해서 국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자체가 인도의 요청에 의해서 방문했다라고 했는데 그 나중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의혹들이 지금 제기가 되면서 요청이 아니라 김정숙 여사 본인이 가시겠다고 해서 간 것이다. 그러면 뭐 사적인 관광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국세 그 혈세를 쓰고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가고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고 어디에서 이 예산을 가져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감사원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서 저희가 연결했던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왜 김정숙 여사만 감사하냐. 김건희 여사도 얼마 전에 대통령 스페인 방문 때 일반인 대동하지 않았냐. 그건 왜 감사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어제 그 감사원장이 얘기하기로 예. 관저공사나 이제 민주당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그 감사 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감사 착수 여부까지도 생각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자신이 고유한 그 입장을 가지고 독립된 위치에서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감사원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요. 좀 현안에 관한 거 좀 여쭤볼게요. 뭐 지금 저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현안이 저 한미일 저 군사 훈련 요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친일파 발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은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예. 자신의 지금 사법 리스크 거기에 대한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한미일 그 공조를 비판을 하면서 특히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을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대단히 부적절한 그 정치 공세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제 해명하는 과정에서 어제 이제 국민의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뭐 아시겠지만 조선은 일본군의 침략으로 망한 것이 아니고 안에서 썩어서 망한 거다. 이런 발언을 해서 민주당에서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정진석 위원장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이 뭐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예. 조선이 안에서 썩어서 그래서 망한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한 가지 이유만으로 얘기했다라면은 그건 문제일 수 있겠지만은 네.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전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조선이 안에서 썩어서 망했다라는 것도 한 요인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 한 말에 예. 여러 가지 지금 국제 정세 복잡한데 우리만 지금 고립돼 있으면서 예. 이런 여러 가지들 중에 그런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있다. 그때 우리가 자강하고 스스로 이렇게 했다라면은 일본으로부터 섣불리 침략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러니까 조선이 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일본의 침략, 조선 안으로 내부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 국민의힘의 박형수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친일파 논란 이게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지난 저 정부 때 많이 좀 골치 아팠던 그런 저 문제 아니겠습니까? 요거를 이 중도층 유권자들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들은 중도층 유권자들께서 이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계속해서 지금 쏘고 있는 상황이고 국제 정세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정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등 이걸 강화하지 않는다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안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일 감정은 반일 감정이고 네. 일본을 극복해야 되는 건 극복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 또 우리가 안보를 위해서 일본과 협력을 하고 미국과 당연히 동맹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면은 또 그건 또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그런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하실 것이다. 저희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대통령 출근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제 대통령 출근길에 핵 공유에 대한 질문이 나오니 대통령께서 요거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대선 후보 때보다는 조금 더 핵 공유 쪽에 다가간 발언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당에서는 이거에 대한 지금 검토가 있으신가요? 핵 공유 문제에 대한? 저희들은 아직 그 부분에 대한 당에서 공식적인 검토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선 때부터 쭉 그런 얘기들이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들을 정리를 해서 예. 한반도의 우리 안정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고 국익을 지키는데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할 것인지를 선택지에 놓고 다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박형수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저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